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스토리를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느낌이 듭니다. 정다은은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의 친밀한 사람들도 정다은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한 무기력함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고윤과 황유한을 통해 우울증이 의심되는 순간에는 어머니의 정신병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큰 위기가 찾아올 뻔하기도 했습니다. 입원을 한 정다은은 스스로가 전문가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간호사에서 환자가 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하고 병에 대한 부정을 하고 치료를 거부하면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이 잊고 있었던 기억을 찾고 병을 인정하고 치료를 수용하면서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다은의 케이스를 통해 스스로가 병에 대한 인지를 하고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며 주변에서도 정신병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치료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환자 본인이 적극적이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보여줍니다. 송유찬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병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인정도 하고 있지만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 병을 방치하는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송유찬의 경우 주변의 도움과 조언을 통해 용기를 내게 되고 치료에 나서면서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게 됩니다. 이처럼 정신병원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이나 접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거나 막연하게 병을 품고 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송혜신의 경우를 통해 본인이 병을 인지하고 있고 치료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귀찮아서 본인에게 다소 까다로운 일이라서 병에 애매하게 대처를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병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스스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주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인, 주변인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것이 간접적으로 보여집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과 재발의 위험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극에서 김서환, 송유찬은 재발 혹은 재발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정신병을 유발했던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데 두 사람의 대응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초기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나가며 소극적인 변화만을 추구하지만 그 방법에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김서환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 노출되며 다시 병이 재발하고 맙니다. 반대로 송유찬은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전까지 본인이 할 수 없었던 어쩌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과감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킨 송유찬은 재발의 위기를 벗어나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치료를 위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와 그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송유찬의 행동이 그대로 용납되어질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는 현실과 복귀한 정다은을 향한 보호자들의 태도와 시선, 송혜신을 향한 시선을 통해서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현실이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심어주고 동시에 현실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러한 시선이 마냥 시민들의 잘못이 아님도 송혜신을 통해 보여집니다. 송혜신은 분명 자신이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커서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약을 먹지 않으면서 재발하고 증상이 나타난 만큼
본인이 관리하지 못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 역시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 가정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민들레를 중심으로 보면 천륜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그녀를 착취하는 관계입니다. 민들레 역시 가족이라는 관계를 스스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과한 의무감을 짊어지며 돈을 버는 것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며 자신이라는 인간 자체를 응원하며 가족이 아닌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는 황혜안을 만나게 되면서 관계에 대한 과한 의무감이나 책임을 벗어나게 되고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독립하며 스스로를 찾게 됩니다. 송유찬 역시 직장 상사들과 부모님으로부터 과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공황장애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응원하는 오랜 친구인 정다은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동고윤의 지지와 노력을 통해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내게 됩니다. 정다은을 통해서는 관계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정다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처음에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강요와 압박을 주는 존재로 정다은에게 과한 의무감과 부담감 그리고 압박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다은을 배려하는 척하며 자신이 가진 불편함을 제거하는 뇌과 수간호사를 통해 정다은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오랜 시간 지켜보며 자신을 잘 아는 친구 송유찬과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좋아해주는 동고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고 가끔은 의지가 되어주는 김서환을 만나게 되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긍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로 인해 관계로 인한 감정의 무게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서환의 죽음으로 인해 그 죽음이 주는 자체적인 슬픔과 함께 자신의 감정의 무게추가 흔들리게 되며 우울증을 얻고 맙니다. 그 우울증으로 인해 부정적인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계속해서 정다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고윤 송유찬을 통해 정다은은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든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좋은 관계가 개인에게 얼마나 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